이른바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들, 딸 채용과 관련해서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취재가 돼서 여기저기 보도되고 있는데 아빠의 동료들이 거의 다 만점을 줬다라는 채점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빠 동료들 같은 점수 부여. 김모 경남 성관이 과장 딸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는데 면접관이 총 4명이었어요. 아빠의 동료 과장 2명과 외부 인사 2명이었습니다. 5개 평가 항목에 모두 비슷한 점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채점지도 공개가 됐는데 내친 김에 채점지까지 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면접 시험 심사표인데 이렇게 동일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수, 보통, 우수. 5개 영역 중에 4개가 만점, 1개는 중간 평가를 줬다라는 겁니다.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봤듯이, 소개해드렸듯이 만점을 준 분도 있었고 하나 빼고 다 만점 준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들 공통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줬다라는 겁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네. 강력계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당사자들은 우리 아들, 딸이 실력이 있어서 뽑힌 거다, 채용엔 문제 없었다라는 반박 입장이고 물론 본인들이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몇 명은 채점지까지 지금 공개됐어요? 법적 문제 이전에 굳이 부모님이 근무하는 직장의 공무원으로서 경력 채용 지원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부분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니 더 이상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데 이른바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죠. 이 채용 비리 사안 예전부터 판례를 통해 일정 부분 그 법리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 채용 비리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이 민감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판례도 그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돼 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채용을 담당하는 자를 넘어서서 채용권자가 자신의 의사에 비춰서 누군가를 뽑았는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이 자체가 업무방해죄인가라는 항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리는 채용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마다 위원들이 따로 있다. 일부 위원들이 면접을 볼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게 만들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이 자체가 업무방해죄라는 법리가 확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교롭게도 이 채용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담당자와 결제 라인은 처벌되지만 정작 청탁자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청탁자는 보통 청탁을 할 때 상당히 은밀하게 청탁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좀 신경 좀 써줘 이 정도 수준으로 청탁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입증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행위가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자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앞으로도 반복되면 이 채용 비리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관련 법리로 입법 형성을 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채용 비리에서만큼은 일반적인 업무방해죄와 별개로 위계, 위력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구나 권유만으로도 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더 이상 불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민 정서에도 훨씬 부합하는 채용 관행이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금 공개된 채점지는 면접위원, 채점관 4명이 모두 다 같은 점수를 준, 고득점을 준 사례고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했을 때는 면접관 2명은 모두 만점, 면접관 3번 면접관은 하나만 중 나머지 4과목도 모두 만점을 준 사례입니다. 대부분 다 고득점을 줬다는 특징이 있고요. 아빠의 동료들이 이른바 채점에 들어가서 나온 고득점 답안지였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로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분들도 상당히 이제 실력이 우수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채점관들의 점수가 일치하거나 비슷하게 고득점인 경우는 매우 우연의 일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가 항목을 보면요. 아까 그 네 개는 상, 하나는 중을 모두 4명이 같이 줬던 그 평가 항목을 보면
전문 지식에 관련된 것만 중을 주고 나머지는 다 상을 줬는데 그 상을 준 항목이 뭐냐면 무슨 정신 자세가 어떠냐, 예의와 품행이 어떠냐, 창의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잠깐의 면접으로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면접에 와서 다 품행 바르게 하지 어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거기서 뭐 면접관에게 대들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예.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모호한데 자기 아버지가 고위직에 있는 혹은 뭐 기관장에 있는 이런 곳에 신청을 해서 자기가 지위를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이렇게 넣어서 면접으로만 보통 진행되는 이러한 것에 4명씩 막 합격을 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에 최종 사인을 했다, 채용을 해라라고.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보겠습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고 이게 뭐 법적으로 업무방해냐 뭐냐, 법적으로 이걸 규명할 수 있냐 없냐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제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사퇴한다고 하면서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은 결국 거기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서 오래 근무할까요? 자식들이 계속 정년 채울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일을 할까요? 자식들은 수십 년 동안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식들 밀어놓고 아버지가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모양새로 사퇴하는 것 저는 좀 더 법적으로 엄정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고 좀 수사나 처벌 같은 것들도 강화해야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가재 개구리 붕어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 당사자들이 강력 부인을 하고 있고 선관위 자체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결론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조금 열어두고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또 기묘한 우연의 일치인 하나가 더 있는 게 세 가지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비슷한 정도의 어떤 고득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가 일했던 지방 선관위를 통해서 채용이 됐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아빠가 저기 인천의 선관위에 일하는데 아들이 제주 선관위에 채용이 됐다. 이러면 연관성이 좀 옅을 수 있는 건데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아빠가 일했던 인천 선관위, 신상임위원 아들도 아빠가 일했던 서울 선관위, A 과장 딸도 아빠가 일했던 경남도 선관위에 각각 일했던 거. 그러니까 아빠가 일하는 지역 선관위를 통해서 경력 채용이 된 것도 만약에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굉장한 우연의 일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요. 저도 작년에 국정감사하면서 이런 부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있는 유형이 뭐냐면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처음에 내부 제보가 있든 아니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시작해서 자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이제 나중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500대 1, 1000대 1 이렇게 되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한 서너 명 이렇게 합격되는 분들은 공교롭게도 다 연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저거는 면접 채점표 자체부터 어떻게 왜 저렇게 형성이 됐는지 찾아봐야 돼요. 애초부터 저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채점표를 만들었는지 채점표를 맞는 건 아닌지 예. 한번 확인해 봐야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처리해 놓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경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직장 가고 싶어하는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옛날에 제가 내부 면접관, 외부 면접관 한 10여 년 전쯤에 한번 다 해봤거든요. 예. 지금은 많이 없어진 줄 아는데 그때 가면 저게 딱 그런 것 같은데 외부 면접관 할 때 되면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기관에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 면접관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10분 정도의 이렇게 이제 와 계신 분들인데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안에 기관장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이게 옛날에 있었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은 관행들을 좀 다 도려내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런 일들이 20년 전에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찾아내고 다 밝혀내야 됩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진상조사도 있으니까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논란이 됐었던 선관위 사무총장이 소위 이제 직접 결제했다. 본인의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결제도 좀 한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결제. 선관위 특혜 채용 6건 중 4건을 최종 결제했어요. 본인 딸, 그리고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딸, 김모 경남 선관위 과장 딸, 이 4건을 최종 결제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요, 추가 적발 부담감에 사퇴한 것 아니냐, 자녀 채용이 만연하다, 임용, 승진 패턴이 동일하다, 조직적 일탈의 문제다라고 일갈했습니다.